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페이지 64쪽 보시면은 6장 심혈관계 질환. 자,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죠. 심근의 산소 소비량에 비해서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동맥 이름이 관상동맥이에요. 관상동맥으로부터의 산소량이 부족한 것은 허혈성 심장병이라고 해요.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더 악화시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이 있는 거고요. 관상동맥이 굳으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혈액이 막혀버리게 되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돼요. 콜레스테롤이 제일 첫 번째 원인, 중성지방 이러한 것들이 심혈관 질환을 촉진시키는 인자이다. 맞아요. 심혈관 콜레스테롤이 더 먼저예요. 1번 틀렸고요. 2번 우려성 심부전의 식사요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심장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니까 저열량식. 맞아요. 1000에서 1200kcal 정도. 자, 무자극식에 해당이 되는데 뜨거운 음식 주면 안 되겠죠. 2번이 틀렸고요. 염분, 부종이 있었으니까 염분 제한하고, 영양가 높은, 생물가 높은 단백질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좀 제한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3번 무염식을 만들 때 적당한 조미료는 어떤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특히 쭉 봤더니 2번에서 식소다, 중탄산 나트륨 붙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서 MSG, 모노소듐 글루타믹 액시드, NA 붙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간장 들어있죠. 5번에서 베이킹 파우더가 중탄산 나트륨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파, 마늘, 식초, 설탕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이었고요. 4번처럼도 물어봐요. 나트륨 제한 시기에 좋은 식품만으로 나열된 것은? 그러면 나트륨이 많은 것을 좀 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에서 특히 치즈 문제가 되겠네. 2번에서는 통조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겠구나. 4번에서는 케이크도 그렇고 돼지고기, 깍두기도 그렇겠다. 특히 깍두기. 5번에서는 멸치, 햄, 김치. 그죠? 그래서 쌀, 감자, 흑설탕. 답은 5번, 3번이 되는 거고요. 5번에 200에서 400mg 정도의 나트륨 제한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트륨 제한 시기 정도에 따라서 무염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염식이 있었고, 중염식이 있었는데, 나트륨에서 400에서 500mg 성분까지도 계산하는 것이 무염식이었고요. 1200mg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저염식, 2000mg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염식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소금량으로 따지면은 1g 정도, 얘는 소금량으로 따졌을 때 3g 정도, 얘는 소금량으로 따졌을 때 5g 정도였다라고 했던 거. 답은, 그래서 여러분 쭉 봐보세요. 5번에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될까요? 4번이겠죠. 식품 성분 중에 나트륨 함량까지도 계산해라 라고 했던 거. 6번 갈게요. 이렇게도 물어봐요. 자, 심장질환 환자가 섭취하여도 좋은 음식은? 하고 물었잖아요. 짠 거 빼라는 거구나. 나트륨 많은 거 빼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많은 거 빼라는 얘기예요. 일단 전신 부종이 있으니까 짜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걸 빼라는 내용. 그럼 1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햄. 그 다음에 3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명란젓. R이잖아요. 콜레스테롤. 4번에서 문제가 많은 것은 베이컨. 그죠? 삼겹살 부위에 해당이 되는 거. 5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팥, 해조 같은 경우에도 섬유질이 많아서 약간 거칠 수 있어요. 무자극식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무자극식이면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나트륨 적은 것은 감자, 버섯, 두부.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 7번. 이뇨제를 사용하는 심장병 환자에게 특히 주의해야 할 영양소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일 것 같아요? 배웠는데 우리. 이뇨제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뇨제를 쓴다는 것은 내 몸에 수분하고
나트륨이 너무 과하게 쌓여 있어서 부종이 유발되어 있는 경우에 이뇨제를 써요. 그럼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수분하고 나트륨을 빠져나가게 하는 건데, 문제는 얘네가 나트륨만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무기질도 같이 끌고 나와요. 전해질들도 같이 끌고 나가요. 그랬을 때 나트륨을 끌고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칼륨이에요. 그래서 칼륨이 우리 몸속에서 너무